MBC 경남의 새로운 기획보도 K방산 그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메카 경남의 방산 기술력과 경쟁력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어제 한국산 무기를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해 보니까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 무려 30조 원대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입니다. 경남에 미치는 경제 효과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탄 운반부터 장전까지 자동 포탄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60도 경사에서도 시속 67km로 달리는 K9 자주포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명품 무기입니다. 혹한과 사막 등지에서도 성능이 검증돼 이미 세계 8개 나라에 수출하며 시장 점유율 60%로 압도적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군수 지원이든 서비스든 이런 것들이 뭔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 디펜스가 지원을 충실히 해줄 수 있다라고 신뢰를 하는 거죠. 폴란드가 이 K9 자주포를 포함해 K2 전차와 경공격기 FA-50 등 한국산 무기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먼저 48대를 도입한 뒤 2024년부터 600대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수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조 원대로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K2 전차는 980대, FA-50은 48대로 전체 수출 규모는 3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한국산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차와 경공격기의 유럽 시장 진출은 처음입니다. 모두 경남의 방산 체계 기업들이 따낸 성과로 그동안 방산 실적이 저조했던 경남의 350여 방산 업체의 수주 효과가 예상됩니다. 방산 중소기업들이 그 실적들이 전부 다 하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외 계약이라도 성사되어 가지고 우리 1차, 2차 협력회사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폴란드 내부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물량이 다소 조정될 수 있는 변수는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입 배경에는 내부적으로 전쟁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량 지원하며 자국의 전력 확충이 시급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탄약, 포탄 등 군수 물자도 있고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까지 연결되는 아주 지속 가능한. 폴란드는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하나 디펜스는 추가적인 수출 협의를 위해 호주에 이어 현지 지사를 설립하기로 해 경남 방산 기업들의 수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K방산 그 현장을 가다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얼마 전 경남의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무기가 폴란드에 대거 수출되면서 국내 중소방산업체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이 30조 원대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경남 방산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수주 효과는 크지 않다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대안은 없을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폴란드가 30조 원을 들여 구매하기로 한 무기 규모는 K9 자주포 672대, K2 전차 980대, FA-50 48대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자주포에는 3,0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협력업체 300여 곳이 납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K2 전차는 협력업체 1,400여 곳이 부품 6,400까지 37,000개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경공격기 FA-50은 한 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20만 개 이상의 부품을 협력업체 200여 곳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공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에 20조 원이 넘는 경제 창출 효과도. 하지만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경남 중소방산업체들의 참여하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생산은 지역의 대기업이 하지만 부품의 절반 이상은 다른 지역이나 해외 기업에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은 무기 대금의 대부분을 나토 회원국들이 지불하는 만큼 미국과 영국 등 회원국 부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는 볼트 하나를 납품하려 해도 미국이나 유럽 항공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규모가 영세한 데는 받기가 어렵죠. 따라서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작해 수출하거나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하고 현지에선 조립만 하는 등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계약 체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산 장비를 개발하는 지역의 강소기업에는 자금과 인력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5년간 우리 한국 국내에 있는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당신들한테 공급을 해서 당신들은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에서 생산을 하라 한다든지. 최근 국내 방산 장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 방산업체들. 호주와 폴란드 등 추가 무기 계약이 예고된 가운데 앞으로의 수출 성과가 방산 기업들의 수주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얼마 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최종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지상과 우주 방산에 이어 해양 방산까지 결합하게 돼 육해공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국내 방위 산업의 메카인 경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영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하나그룹이 해양 방산의 강자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한 배경에 방산 분야 집중 전략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대대적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우조선은 국내 최초로 3,000톤급 장보고3 잠수함 2척을 건조한 데 이어 최근 5년 동안 구축함과 호위함 등 20척 넘게 건조하며 특수선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보고3 잠수함 3척에 대한 추가 기본 설계에 착수했는데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인수 이후 가장 먼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대우조선의 양상 경험과 함정과 잠수함 전투체계를 개발해온 하나 기술력을 합쳐 2조 원대 3만 톤급 경항공모함 사업에 뛰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해군에 관련된 방위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해군 방위 산업에 관련된 어떤 인력 양성도 활발해질 수 있고요. 수주가 성사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만 35조 8천억 원, 특히 일자리 7만 1,500여 개,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효과 각 3조 원 등 경남의 역대급 경제 효과가 예측됩니다. 여기에 호주 정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00톤급 잠수함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하나는 이미 창원에 있는 지상과 우주 방산 계열사를 통합해 육성하기로 한 데 이어 해양 방산까지 인수하면 국내 최초로 육해공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돼 미국처럼 방산 시스템을 수출해 육해공 무기를 함께 팔 수 있어 지역의 방산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다른 회사가 모여서 있었던 것도 하나의 클러스터지만 하나 회사가 주도했을 때 나오는 그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경남을 중심으로 미래 방산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한 만큼 지역의 인력 충원도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의 특수선 부분과 진해 해군 인프라를 접목하면 함정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경남이 방산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